안녕하세요, 한강미입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한 이후 한 단어가 점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라는 말인데요.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뉴스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 의견도 분분하게 갈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계속해서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즉 전쟁으로 인해 가속화된 물가 상승과 연준의 급격한 긴축 정책이 제일 큰 원인이 되고 있죠. 심지어 정말 똑똑한 CEO라고 인정받는 일론 머스크조차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1년에서 1년 반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란 과연 무엇일까요? 스태그네이션 또는 불황이라고도 불리는 경기 침체는 쉽게 말하면 장기간의 저조한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경제 현상으로는요, 영업활동의 저하, 구매력 하락과 그리고 공급의 수요 초과, 실업 증가와 가격 하락, 그리고 재고 누적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보통 주식시장에도 덩달아서 좋지 못한 영향이 갔었죠. 오늘은 미국에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가를 예상해보기 위해서 이를 예상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총 7개의 지표들인데요. 물론 개별 지표들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생각은 개개인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며 참고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7개의 지표들은 각각 이와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경제성장률을 의미하는 GDP, 하이힐드 스프레드, 장단기 금리차, 주택판매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그리고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고용지표부터 알아볼까요? 보통 고용상태가 좋고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들의 소득 창출이 잘 이루어지고 소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고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다행히도 미국의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3.6%였으며 여전히 완전 고용 상태를 보여주는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규로 실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소득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전체적으로 고용 지표는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의 경제 성장 정도를 알 수 있는 GDP입니다. 그동안 쭉 높은 성장률을 이어오던 GDP가 아쉽게도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5월 지표도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GDP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그만큼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조금은 불안한 상태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1분기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한편 우리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도 주식시장의 방향성과 경기 침체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튼튼한 기업의 채권과 부실한 기업 채권의 금리 차를 의미하는데요. 이 스프레드가 높을수록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나스닥 차트와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두 개의 그래프가 거의 반비례해서 움직여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폭락기 때도 그랬고 지금의 하락장에서도 그렇죠. 이때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높아짐에 따라 증시는 크게 하락하게 되었고요. 물론 또 지표가 무조건적으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하락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높아짐에 따라서 커져만 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장단기 금리차도 경기 침체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보통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은 단기 자금을 낮은 금리로 땡겨와서 높은 금리의 장기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마진이 감소하게 됩니다. 흔히들 예대 마진이 감소한다고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수익은 줄어들고 은행은 점점 더 대출을 축소하게 되죠. 그리고 그와 함께 현금 조달에 타격을 입은 기업과 개인들이 속출하고 미국 경제는 점점 더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는 지난 4월 역전되었다가 다시 빠르게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천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0.3%대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한편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주택 판매 지수도 경기 침체 예측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얼어붙으면 가장 먼저 감소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량인데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미래 전망이 어두워질수록 주택 판매 지수가 감소하게 되죠. 최근 들어 이것이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장기 평균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중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뉴욕에 있는 175개의 제조업체
CEO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업 경영 여건조사 지표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는 제조업 경기의 확장 또는 위축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일단 살펴보자면요. 최근 들어가지고 2번이나 이 수치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제조업 경기가 확장되기보다는 점점 더 위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사람들의 소비 지출과 산업 생산량을 대표하는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지수를 살펴볼까요? 다행히도 산업 생산 지수는 이번에 예상치를 상회하며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고 소매 판매도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줄고는 있으나 여전히 예상치보다는 높은 결과가 나오는 중입니다. 물론 작년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견고한 상태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 총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7가지의 지표들에 대해서 신호등으로 이제 한 번 더 마지막 체크를 해보자면요. 일단 미국의 고용 지표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초록불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던 미국의 GDP는 전체적으로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황불 그리고 계속해서 높아지기만 하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빨간색 불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장단기 금리차, 주택판매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황불을 주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견고한 모습이 나왔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수는 초록불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요약해보면요. 전체적으로 초록불 2개, 주황색불 4개, 빨간색불 1개 있죠. 그만큼 뚜렷하게 좋다고도 그리고 뚜렷하게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조금 더 윤곽이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관전이 필요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지 알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참 애매한 시기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과 의견도 제각각이고 점점 더 안 좋은 징후들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해서 전쟁과 인플레이션, 고유가 등은 우리를 전혀 도와주고 있지 않고요. 하지만 앞서 알아보았듯이 아직은 너무 크게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너무 걱정만 하기에 앞서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들만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서 행동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겠지만 결국은 우상향하게 될 미국 증시. 그렇기에 좋은 기업의 주식들을 사모으면서 우리들만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지금으로서 최선인 것 같습니다.